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분석가로 우리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현재는 대학 강단을 넘어 독립적인 연구소 운영과 뉴미디어로 한층 더욱더 바쁘신 분입니다.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님은 늘 목소리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황상민 박사님 하면은 예전에 TV 채널 돌리기만 해도 박사님을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분석가이시면서 심리 설계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담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을 분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신호였는지를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심리학 하면,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 어떻게 그거를 읽고 또 해석도 해주나. 한데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자각하고 살아왔는가, 이걸 물어보는 학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쉬워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널 참고 살지? 뭐 이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런 질문들이 쌓여서 마음이 많이 아파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심리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조차 잘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심리학이라는 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어떤 타인과 공존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유튜브 채널 저도 가끔 봐요. 황상민의 네. 심리 상담소에서 많은 대중과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네. 박사님의 상담과 일반 상담의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일반 상담에서는 당신이 어떤 감정 때문에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의 기준,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은 결과로 생기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가진 감정을 해소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 감정이 만들어진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먼저 살피고, 또 그게 자기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그 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게 하는 상담을 합니다. 네. 박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곳에서 WPI란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WPI란 무엇이며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WPI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마음의 MRI라고 할 수 있어요. 음. 보통 WPI를 MBTI와 같은 성격 검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MBTI는 성격 검사지만은 WPI는 성격 검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각자 내 삶이 어떤 기준으로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MRI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왜 늘 같은 선택을 할까요? 또 저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이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왔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데 WPI는 그 자신에 대한 기준과 믿음을 마치 MRI처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도 내면을 될까요? 보는데 네. 그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까지 겪고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 진단해 봐야 된다고, 검사해 봐야 된다고, 몸 MRI 사진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WPI는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의 마음의 MRI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어떤 자신에 대한 기준과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알아보는 도구가 이 WPI 검사인 거죠. 네. 박사님께 주로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진 분들이실까요? 네. 사실 재밌게도 상담 오신 분들은 엄청 '삶을 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 많아요. 자기 네. 책임도 다하고 열심히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음.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럴 때 그건 자기 삶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을 다시 묻게 됐다는 신호인데 이런 신호를 다시 찾고 또 나름대로 자기한테 아픔으로 나타난 그 신호를 해석하고 싶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께 제가 좀 고민을 한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고민 중인 중장년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박사님께 네네. 상담을 한다면 박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전 당장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을 위해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오셨나요? 중장년층의 위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 없이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게 대개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조건을 위해서 살지 진짜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누적된 게 중장년층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처음으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겠다. 음. 내가 살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해 보는 시기가 중장년의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박사님이시네요. 박사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리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인제 방황하는 그 청년들도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청년 대상으로 한 상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한 청년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픈 건 싫은데 제가 안 아프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나요." 아. 이거는 그 청년에게 통증은 고통인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희한한 방식이 그 음. 청년의 삶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지금 희한한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이 청년들이 뭐 방황하는 것 또 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나약하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그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이제 자기 존재의 증명처럼 돼버린 그런 네. 상황이 되는데 음. 그런 청년들이 자기 기준을 찾기 시작할 때 이제 자기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주로 초점을 두는 건 바로 그 부분의 상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교육 문제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네, 보여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 교육이 가장 시급히 놓치고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한국 교육의 핵심 목표는 정답을 찾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걸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교육은 무엇을 더 잘 하느냐, 이거를 가르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그거를 지향해서 가는데 AI 시대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 가지 선택에서 지금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AI 시대 교육이 회복해야 할 건 지식을 더 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존재 인식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부모들은 심지어 머리 좋은 약 먹인다고 음. 또 이 학원 보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아이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 넣으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 우리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요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를 벗어나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심리적 자세 또는 용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참 그럴 때 우리 대단한 용기 이런 걸 기대하죠. 그죠? 그런데 네. 대단한 용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용기는 충분합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하면 참거나 맞춰왔거든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도 그 자리에 그냥 피하는데 인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삶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게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거든요. 이 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는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데요.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번아웃이나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존재가 상당히 낯설게 들리는 단어지만은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이 내 기준이 아니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없이 사는 거고 일종의 마치 좀비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이 우리 몸과 마음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준이 아닌 상태로 살면 멈춰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게 번아웃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음. 그래서 번아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너무 오래 버틴 결과이기 때문에 너한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너만의 기준을 찾아. 이런 호소를 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상사나
이기적인 동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이런 갈등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그 갈등의 핵심을 그 사람의 성격 또는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단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없는 관계는 반드시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만 하면 이 갈등에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박사님과 인터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욕심을 좀 부려 봅니다. 네. 만약에요. 네. 개인적으로 인제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지 박사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WPI 심리 상담 코칭 센터를 통해서 네네. 개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꼭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어디 고장 난 기계인 것처럼 그거를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과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내 삶이 대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면 좋을까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읽어 보고 해석해 본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아주 편하게 개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네. 박사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할까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그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를 존중하는 가치.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한다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많이 삼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충돼야 되고 뭐를 바꿔야 돼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어떤 음. 사람인가,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 이렇게 저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음. 치료도 이 각각의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박사님 좋아하시는 가요 있으세요? 평소 들으시는 곡. 혹시 김광석의 서른 점에 네. 라는 서른쯤에. 네네네. 네,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네. 기준 없이 살아온 시간을 네네. 인제 나는 어떤 기준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를 좀 조용히 돌아보게 해 주는 그런 순간을 가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박사님 좋아하시는 곡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곡을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김광석의 서른쯤에 준비를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분석가로 우리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현재는 대학 강단을 넘어 독립적인 연구소 운영과 뉴미디어로 한층 더 바쁘신 분입니다.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